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6월은 푸르름 속에 희망을 담고 바람결에 감사의 마음을 싣는다고 합니다. 한 해의 중턱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돌아보는 계절 6월입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는 이야기,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망의 시간, 지금부터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가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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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망 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님의 치매라는 제목으로 쓰신 컬럼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도 옥천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그때 그 마을 할머니들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겨우 50대였습니다. 50 넘으면 할머니 할아버지이고 60 넘으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70 노인, 80 노인은 구경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가끔 장수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방 안이나 마당에서 그림처럼 지내셨지 바깥 활동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의술이 발달하고 영양 상태가 좋아서 지금은 모두 너무나 젊습니다. 지금 나이는 50년 전 나이에서 20을 빼야 맞다고 합니다. 지금 60이면 옛날 40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70은 옛날 50, 80은 옛날 60에 불과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니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100% 좋기만 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좋은 게 있으면 반대로 나쁜 것도 따라오는 법입니다. 좋은 것을 즐기는 대가로 치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명이 길어져 장수를 누리면서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옛날에는 일찍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치매가 이제는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치매 환자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치매는 65세 넘으면 5년 더 살 때마다 발병 위험이 2배씩 뜁니다. 그러다가 85세가 넘으면 2사람 중 1명꼴로 치매에 걸립니다. 고령자가 많은 사회에서 치매 환자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도 치료도 안 되니 환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치매라는 병이 보통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없어지기 시작하다가 여러 인지 기능들이 모두 감퇴해 다른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주의력이 없어지고 언어장애가 오며 시공간 인식을 못하고 판단력이나 계산력,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인간의 존엄성마저 파괴하니 이보다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치매 중에서 가장 흔한 건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전체 치매의 60% 정도입니다. 흔히 치매 예방을 위해서 뇌를 많이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즐도 하고 수도쿠도 하고 한국에서는 고스톱이 좋다고 해서 노인들이 모였다 하면 화투놀이를 합니다. 뇌가 아직 건강할 때 활발하게 뇌를 쓰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평생 뇌를 쓰며 살아온 사람들도 병에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알츠하이머는 인종, 성별, 학력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환자로는 레이건 전 대통령을 들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으로 20세기 최고의 인물들을 만나며 왕성하게 활동했던 레이건 대통령이 말년에는 알츠하이머로 비참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알츠하이머로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을 때 레이건 대통령은 집 수영장에 쌓인 낙엽을 밖으로 퍼내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고 낙엽 퍼내기만 하니까 경호원들은 밖으로 버려진 낙엽을 다시 수영장 안으로 계속 쓸어 넣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이 그런 모습으로 말년을 보냈다니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요즘 말로 웃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11년 전에 나온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는 동명의 소설 스틸 앨리스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주인공 앨리스는 아이비리그 대학인 콜럼비아 대학의 언어학 교수입니다. 그냥 평범한 교수도 아니고 교과서를 쓰고 세계 여러 나라로 초청돼 강연을 하는 저명한 학자입니다. 한마디로 지성과 재기가 넘치는 여성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수십 년 매일 다니던 곳에서 순간적으로 어디가 어딘지 감을 잡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금방 한 말을 잊어버리고 매일 쓰던 물건을 보면서도 그게 뭔지 알지를 못합니다. 평생 쌓아온 기억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면서 앨리스는 스스로의 최후를 준비합니다.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적이고 당당하던 대학 교수가 모래성 허물어지듯 무너집니다. 이런 일들은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참으로 치매는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치매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들을 더 괴롭히는 병입니다. 환자 본인은 아무리 비참해져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니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날지 모르니 하루 24시간 환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게 다가 아닙니다. 환자가 주는 정신적 고통 또한 심각합니다.
치매 환자를 보살피며 가장 어려운 문제는 환자가 신경정신 증상을 보일 때입니다. 환자는 망상과 환상 때문에 자기만의 세상에 살면서 신경질과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사람을 의심하여 간병하는 사람을 도둑으로 모는 일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가족을 몰라보고 엉뚱한 사람으로 의심해서 경찰을 부르고 간병에 짜증을 내고 저항하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24시간 간병해야 하는 보호자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분노가 쌓여 환자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일도 생깁니다. 간병하는 가족이 가끔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치매 환자 보호자를 숨겨진 환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환자도 불쌍하고 보호자도 불쌍합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이분들에게 잠시라도 숨 쉴 시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치매 케어 교실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4시간 동안 치매 환우들을 돌봐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증상에 따라 퍼즐도 맞추고 그림도 그리며 같이 율동도 하고 노래 부르기도 하면서 뇌 조직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합니다. 집안에 홀로 있던 환자들이 다른 환경에 나오니 눈빛에 생기가 돌고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프로그램에 감사하는 분들은 환자 보호자들입니다. 이분들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뚫린다고 합니다. 누군가 하소연할 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보호자들은 환자 걱정 없이 볼일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 서너 시간 동안 장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은행 일을 볼 수도 있으며 미장원에 갈 수도 있고 혼자 커피 한 잔 마실 수도 있는 자유가 너무도 달고 소중하다고 합니다. 점점 장수하는 시대가 되면서 치매 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를 돌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치매 케어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커뮤니티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치매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는 이런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치매와 나이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정보들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80대나 70대시라면 최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형태의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60대, 50대 혹은 40대라면요? 그 나이에는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에 걸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 중 약 10%는 65세 이전에 기억력 감퇴나 다른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65세 이전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얼리 언셋 디멘시아, 한국어로는 초록이 치매 또는 조발성 치매라고 합니다.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초록이 치매 환자도 점차 늘어나 전체 환자의 1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65세 이후에 나타나는 노인성 치매와 65세 이전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초록이 치매 둘 다의 가장 흔한 원인 질병입니다. 물론 초록이 치매, 즉 65세 이전에 시작되는 치매는 드문 질환입니다. 노르웨이의 한 연구에서는 10만 명당 163명이 젊은 치매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0.5% 이하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전에 기억력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치매일 가능성은 0.5% 미만이고 99.5%는 다른 원인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65세 이전 기억력 저하의 가장 흔한 원인은 수면 부족이라고 하고 그 외에도 폐경 전후, 페리메노퍼즈 호르몬 변화, 약물 부작용, 우울증, 불안, 불법 약물 사용, 음주, 대마초 사용, 두부 예상, 머리 부상, 비타민 결핍, 갑상선 기능 저하, 항암 치료, 화학요법, 뇌졸중 등 기타 신경학적 질환 등이 기억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 환자의 경우 알츠하이머병의 홀마크인 아밀로이드 플라크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가 추가로 있기 때문에 40에서 50대의 절반 이상이 알츠하이머병을 겪게 됩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 즉 부모가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병을 앓은 경우 유전적으로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50대, 40대, 심지어 30대에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겪는 고통과 상실이 노년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더 힘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초록이 치매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더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최근 연구에서도 젊은 치매 환자들이 노년 치매 환자보다 우울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젊은 치매의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삶의 한창 시기에 가족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아직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이라면 부모의 보호와 조언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배우자는 자녀와 환자를 동시에 돌봐야 할 수도 있으며 노부모까지 부양하고 직장 생활까지 병행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하에서 기억력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는 아니기 때문에 꼭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계없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기, 지중해식 식단 실천하기, 술, 대마초, 약물 피하기, 충분한 숙면 취하기, 사회적 활동 참여하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음악 감상, 마음 챙김 연습, 긍정적인 태도 유지 등 좋은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다면 꼭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려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이고 설교 제목은 기적은 현실입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보편적 한계를 넘어서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사건이 다 기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현실 속에 실제로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 삶이 진정 변화받고 진정한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을 너무 신봉한 탓일 것입니다. 즉 인간의 논리를 벗어난 어떤 현상 혹은 자연 논리를 벗어난 현상들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기적마저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숫자가 아이까지 합쳐서 약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라는 깊은 바다를 가르고 건너갔다는 것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나요? 이해하지 못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사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 말이 스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read, 붉다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read, 갈대 혹은 read, 잡초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에 하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것은 홍해가 아니라 홍해 옆에 있는 작고 얕은 small, shallow, reed lake, 아주 작고 얕은 갈대밭 호수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큰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약 3피트 깊이의 작은 호수를 건너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빼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한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학교 공부 시간에 교사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너간 것은 홍해가 아니라 3피트 깊이의 갈대밭이라는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 케이스는 아닙니다. 설명이 끝나자 그 학생이 갑자기 할렐루야를 외친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라고 3피트의 얕은 물로 뒤따르던 수많은 애국 군대와 600대의 병거를 수장시켰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부인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기적 자체를 배제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가 하는 모든 기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아무리 설명해주고 보여줘도 기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같이 대자연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환경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치킨 수프 포 더 소울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 책을 집필한 분 중에 한 분이 잭 캔필드라는 분인데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엔젤라라고 하는 13살 난 소녀가 근육 위축증이라는 희귀한 질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일종의 신체 무기력 정세입니다. 몸의 근육이 서서히 기능을 멈추가는 것이기 때문에 걸음을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한전내부만 움직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의사들은 회복 불가능하다고 선포를 했고 평생을 침대에서 누워 지내야 된다, 그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자매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특수재활병원에서 심리요법을 받는 중에 시각요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마음속으로 휠체어를 타지 않고 걸어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두 다리를 움직이고 걷고 또 걷는 모습을 매일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하던 어느 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침대에 누워서 자신의 두 다리를 움직이는 상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온 방을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때 엔젤라가 기뻐서 소리를 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제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날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진 때문에 침대가 흔들리는 것을 엔젤라는 자신의 다리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지진으로 인한 착각이지 기적은 아니라고 설명을 많이 하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건 이후에 진짜로 엔젤라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침대에만 누워있던 아이가 침대에서 내려와 비록 몇 발자국이지만 발을 내딛기 시작을 했고, 휠체어만 의지했던 그가 휠체어 없이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지진이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이라는 환경을 통해 그 아이의 마음에 치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은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든 하나님의 기적은 사실이고 그 기적은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기억력, 인지 능력의 변화와 초기 기억 상실 경고, 신호 차이를 이해하고 기억력 변화, 인지 능력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을 나누는 EML 뇌건강 세미나가 6월 23일, 30일, 7월 7일 오전 10시 소망 소사이어티 사이프레스 오피스 소망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EML 뇌건강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3번의 EML 뇌건강 세미나에 모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화재 시 화재 진압용 불덮개로 사용하거나 화재 탈출 시 신체 보호 덮개로 사용할 수 있는 방화 담요가 포함된 메모리 케어 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LCSW,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벌써 6월의 끝자락입니다. 짙어가는 햇살 속에 어느덧 반년이 흘렀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감사할 것들을 떠올려보고 다가올 시간 속에 소망을 담아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망의 시간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